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행장이었어도 소용없다. 퇴직 후 비참한 몰락을 겪은 남자의 이야기라는 조금은 충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조차 퇴직 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 어쩌면 다들 막연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나도 은퇴할 텐데, 그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퇴직한다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 2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직업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 극단적인 몰락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는데 막상 은퇴하니 소득도 끊기고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울감에 빠지거나 대인관계를 소홀히 해서 가족과도 서먹해지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특히 은행장 출신이면 살 날 걱정 따위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망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 그분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직책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해 보이는 사람이건 아니건 퇴직 후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퇴직 후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아직 퇴직까지 시간이 남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탄탄히 하셔야 하고,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런 몰락을 겪는 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내가 누구였는지에 집착하다.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사례. 먼저 A씨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A씨는 한 은행에서 상무까지 지낸 분인데 퇴직하기 전까지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이 그의 지시대로 일했고 주변에서 상무님, 상무님 하면서 깍듯이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본인이 버는 돈이 많으니 부인과 자녀들도 큰 소리를 잘 내지 못했죠. 늘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해왔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정의 중심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은퇴를 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A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 채용된 후배들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가족들도 이전처럼 고개 숙이고 따르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개인 생활이 바빠지면서 A씨와 대화를 점점 줄였죠. 그러다 보니 A씨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무님 시절이 그리워졌고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하는 식의 말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대화를 할 때마다 A씨가 과거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져서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무너졌고 은퇴 후의 외로움이 더 심해졌죠. 결국 A씨는 가족들과도 벽이 생기고 친구나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겨서 자기 혼자 속앓이를 하게 됐습니다. 돈을 적절히 모아놔서 경제적 문제는 당장 없었지만 과거 직함을 붙잡고 놓지 못한 결과가 외로운 노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 직함, 내 지위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오셨다면 꼭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오래 볼 친구, 이웃과 시간을 보내며 의미 있는 관계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호황기에 투자만 믿었다가 한 방에 무너진 사례. 다음 B씨 사례는 경제적인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B씨는 개인 투자로 꽤 큰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임원급으로 퇴직했어요. 50대 중반 퇴직 당시 퇴직금도 상당했고 모아둔 예금도 꽤 있었죠. 그래서 B씨는 내가 여태껏 투자로 손해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충분히 이만큼은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투자 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잘못된 타이밍에 무리하게 큰 돈을 넣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금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미 나는 투자 전문가야 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터라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여러 분야에 얽혀 실패를 반복했고 안 되겠다 싶어 빚까지 내서 만회하려 하다가 더 크게 잃어버렸죠. 또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 방을 노리는 투기적 성향이 강해진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빚씨는 결국 퇴직금이며 예금이며 거의 다 잃고 빚더미에서 허덕이며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게 됐습니다. 사실 은퇴 후 돈 문제는 모두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해두고 그 다음에 투자할 여력이 되는 금액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죠. 아무리 과거에 좋은 기록이 있었다 해도 은퇴 후에는 한 번의 실패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례. 마지막으로 CC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C는 대학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정년퇴임을 하자마자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라는 공허감에 빠졌어요. 회사원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정년퇴임 절차를 밟았음에도 일상적으로 출근을 안 하게 되니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CC가 젊었을 때부터 연구하고 강의하는 데에만 몰두했던 터라 취미나 여가 생활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극도로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 퇴직 후 자유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스스로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든 거죠. 마치 평생을 달려온 목적이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초반에는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곧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함께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스스로 뭔가를 배우려니 조금 늦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우울감이 심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단절되면서 폐쇄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CC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퇴 후에는 돈뿐 아니라 할 일과 취미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취미가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소소한 아르바이트가 됐든 혹은 생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도전이 됐든 간에 매일 아침 오늘은 뭐 하지?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무력감이나 나는 이제 쓸모없다라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맺은 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은 은행 장급, 임원급 혹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 없이 겪을 수 있는 퇴직 후 몰락에 대해 사례를 3가지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좀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는 낭만적인 기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이 독이 되기도 하고 매일 지급되던 월급이 사라져서 자존심마저 흔들리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퇴직 후에도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얻었던 인맥이나 사회적 지위를 뒤로하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를 미리부터 챙겨두세요. 직감이 사라져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곁에 남아줄 수 있도록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연금, 예적금 등을 만들어두고 투자에 접근하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 은퇴 이후에는 한 번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나는 뭘 하면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세요. 취미, 봉사, 공부, 새로운 사업, 소소한 아르바이트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하는 기분 좋은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나도 준비를 미리 해야겠구나 하는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직책에서 물러났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은퇴했든 우리는 모두 어차피 언젠간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나만의 인생 2막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나도 국민연금 오래 부었는데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요즘 50대, 60대 분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는 국민연금만으로 어떻게 노후를 살 수 있을까? 누군가는 200만 원 넘게 받는다던데 과연 나는 어디쯤일까? 이게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노후 생존이 달린 문제라서 더 심각하죠. 실제로 상위 1%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달 200만 원 넘게 받는다는 뉴스가 나오면 부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30년 넘게 일했는데 나중에 겨우 7,080만 원이면 살아갈 수 있을까?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의 노후를 지켜준다는 말과 달리 실제 수령액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위 1%는 어떻게 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상위 1%의 국민연금 수령액, 현실은 이렇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위 1% 수급자들은 월 평균 약 250만 원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수령액과 비교했을 때 정말 높은 편이에요. 참고로 전체 수급자 평균은 62만 원 정도입니다. 상위 1% 수급자의 특징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 월 평균 소득이 높았음, 소득 상위 1020%.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입함. 중간에 연금 공백이 거의 없음. 즉, 평생 꾸준히 고소득으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온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긴 이릅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준비하면 현실적인 최대치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 1. 55세 자영업자 김씨, 소득신고를 꼼꼼히 했더니 달라졌어요. 김씨는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면서 20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내긴 했는데 처음엔 소득을 적게 신고했어요. 주변에서 어차피 국민연금 많이 못 받아라며 대충 하라고 해서 그랬죠.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면서 다시 계산해보니 매달 겨우 4,0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김씨는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임해 계속 가입도 검토하면서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60세가 된 지금은 예상 수령액이 9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많다고 할 순 없어도 처음보다 거의 2배는 된 거죠. 이 사례는 늦게라도 바로 잡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례 2. 대기업 퇴직 후 5년 더 직장 생활한 박 부장의 선택. 박 부장은 55세에 퇴직하면서도 곧바로 국민연금 임해 계속 가입을 할까 고민했지만 더 확실한 수를 택했어요.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서 월 250만 원 수준의 급여라도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5년 더 납부하기로 한 겁니다. 그 5년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컸어요.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32년으로 늘어나면서 퇴직 당시 예상 수령액보다 무려 35% 이상 상승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연금 수령액을 올리기 위해 5년을 산 거죠. 이게 노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투자였다는 겁니다. 사례 3. 전업주부 이씨, 뒤늦게 시작한 연금 전략으로 85만 원 수령 중.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해 살던 이씨는 국민연금 가입이 거의 안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부터 불안한 마음에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고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스스로 내기 시작했어요. 매달 10만 원 정도 부담하며 10년 넘게 꾸준히 납부했고 결과적으로 현재 매달 85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와서 무슨 연금이냐라는 말도 들었지만 연금 수령 시작 후엔 주변 전업주부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결과가 달라졌죠. 이 사례는 수입이 적어도 꾸준히 제도적으로 챙기면 소득 없는 사람도 노후 안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연금 전략, 이렇게 하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알아야 전략이 보입니다.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극 활용하기. 소득이 없거나 중단되더라도 연금 납입은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 투명 신고, 보험료 상향 검토.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큽니다. 재취업을 통한 납입기간 확장. 단 23년만 더 납입해도 수령액이 수십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연금 결국 얼마나 오래,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위 1%는 못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노후 준비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제대로 받을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국민연금 상위 1%, 매달 이만큼 받는다. 당신도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대부분이 퇴직 이후 의지하게 될 중요한 노후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30년 넘게 부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실망을 토로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연금 상위 1% 수급자들이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수령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금액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받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상위 수급자의 조건을 짚고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을 공격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상위 1%의 수령액 구조.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상위 1% 수급자는 월 평균 약 250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최고액은 월 290만 원 수준에 이릅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가입기간 30년 이상 360개월 이상. 보험료를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납부. 소득 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되거나 상승세 유지. 중간에 납입 공백이 없음. 이미 계속 가입 제도 등을 활용해 연금 보험료를 끝까지 납부. 결론적으로 상위 수급자는 단순히 고소득자라기보다 장기 납입 고정된 소득 신고, 공백 없는 가입이라는 3박자 전략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입니다. 현실적인 국민연금 전략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의 2024년 평균 연금 수령액은 62만 원 수준,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은퇴 후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연금 전략을 세워야 하며 특히 5060대라면 다음 세 가지 사례에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자영업자 김씨 소득신고 하나로 연금 2배 증가.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김씨는 2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입했지만 초기에는 낮은 소득으로 신고의 실제 예상 연금이 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50대 중반 이후 소득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면서 연금 수령액이 9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핵심 교훈.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추정치로 납입하면 수령액도 크게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라면 특히 소득신고 정직성이 중요합니다. 사례 2. 직장 퇴직 후 재취업한 박씨 5년 추가 납입으로 35% 상승. 55세에 퇴직한 박씨는 그냥 연금을 받기보다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 5년을 더 근무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결과 수령 예정 연금이 초기보다 35% 상승하며 140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핵심 교훈. 퇴직 후 60세까지의 공백 기간이 수령액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단기간이라도 재취업이나 임의 계속 가입으로 납입을 연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례 3. 전업주부 이씨 임의 가입으로 안정된 노후 확보. 가정주부였던 이씨는 50대 중반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매달 자비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10년 이상 꾸준히 납입한 결과 수령연금은 약 85만 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입이 생기면서 자존감과 노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핵심 교훈. 전업주부, 프리랜서, 경력 단절 여성도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은 가장 안전한 평생 월급이 됩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국민연금 수령액 향상 전략.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사전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 가능.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시점 퇴직 등에서도 가입 연장이 가능. 소득신고 정직하게, 보험료 상향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조정.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매년 보험료 기준을 체크하고 조정 필요. 가입기간 연장 전략, 수립 재취업, 5추납 등.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시점부터 수령액 증가가 가팔라집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점 늦추기. 수령 시작을 최대 5년 늦출 경우 최대 36%까지 연금 수령액 증가 가능. 마무리하며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설계 가능한 노후 자산입니다. 상위 1%의 수령액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 소득신고의 정직함, 그리고 가입기간의 확장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설계를 능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막연히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준비를 했는가? 이 질문에서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년퇴직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이. 60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시골 작은 집에서 월 180만 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30년 가까이 지점장님 소리를 들으며 정장을 입고 살았던 내가 퇴직하자마자 전원주택에 텃밭이나 일구며 월 180만 원으로 산다. 한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년이 눈앞에 다가오면 월급 끊기는 순간을 중심으로 인생을 다시 계산하게 되죠. 문제는 계산기가 알려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지점장님에서 동네 아저씨로 신분이 바뀐 뒤에도 오히려 더 웃으며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왜 180만 원이 두렵게 들릴까? 서울 아파트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외식비 이런 고정 지출에 익숙해져 있으면 180만 원은 턱없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출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으면 180만 원이 모자란 돈이 아니라 충분한 돈으로 바뀝니다. 핵심은 돈을 덜 쓰는 삶이 아니라 돈 대신 시간을 쓰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 직접 밥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취미를 소득으로 연결하면 숫자는 작아도 만족도는 커집니다. 2. 퇴직 후 행복을 증명한 세 사람의 이야기. 사례 1. 59세 박지연 시적금 창구에서 붓글씨 강사로. 은행 창구 닫고 나니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취미였던 서예를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했죠. 상황 서울 전세를 빼고 충남 공주에 18평 전원주택 구입. 월 고정 지출 110만 원. 수입 공무원 연금 120만 원 주 3회 서예, 강습 40만 원. 포인트 돈 되는 취미를 미리 키워둔 덕분에 연금만으로는 아쉬운 구멍을 자연스럽게 메움. 교훈 퇴직 전 나만의 강의 콘텐츠를 하나쯤 만들어 두면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부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사례 2. 62세 최강호 CIT 부장이 어촌 마을에서 낚싯배 해설가로. 프로젝트 마감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군요. 상황 부산 근교 어촌에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집. 지출 130만 원. 수입 국민연금 90만 원 주말 관광객 대상 낚시 포인트 가이드 알바 60만 원. 포인트 기술자 출신답게 들어온 촬영 GPS 포인트 공유로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 추가 팁까지 챙김. 교훈 평생 쌓은 전문성 지역 특색을 결합하면 적은 노동으로도 의미 있는 소득을 만들 수 있다. 사례 3. 55세 김영미 시교실 대신 과수원, 그리고 온라인 마켓.
아이들 대신 복숭아를 가르치는데 얘들도 칭찬을 해줘야 잘 크더라고요. 상황 경북 의성에 부모님이 물려준 밭 1000평. 생활비 150만 원. 수입 퇴직금으로 과수원 시설 투자. 자가재배 복숭아 앤드잼 온라인 판매로 월 100만 원. 포인트 유튜브 쇼츠로 복숭아 따는 하루 브이로그를 올리며 홍보 판매를 동시에 해결. 교훈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골에서도 시장 규모를 전국 단위로 확장할 수 있다. 3. 숫자보다 중요한 3가지 체크리스트. 고정 지출을 100만 원 아래로. 주거비와 교통비를 줄이면 심리적 안전망이 생깁니다. 돈 되는 취미 하나 확보. 서예사 진수제청 만들기 뭐든 좋습니다. 단, 퇴직 전 작은 수익이라도 만들어 본 경험이 필수. 건강 루틴을 돈보다 먼저. 병원비가 터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매일 1만보 걷기, 주 2회 근력운동 같은 습관을 월급처럼 챙기세요. 4. 시골 작은 집이 주는 3가지 보너스. 보너스 내용 체감 효과. 시간 출퇴근 회의가 사라져 하루 45시간 여유치 미부업 전환 가능. 관계 이웃이 동료가 되는 촘촘한 네트워크 무료 나눔 공동 구매로 생활비 절감. 자연 걷기만 해도 힐링, 스트레스 호르몬 약값 병원비 절감. 5. 그래도 불안해요 라는 당신에게. 현금 쿠션 6개월분, 최소 1000만 1500만 원 비상금은 필수. 소규모 임대수익 도시에 원룸 하나만 남겨 두어도 월 40만 원 심리보험이 생깁니다. 커뮤니티 참여, 귀촌 귀농 선배들의 실수담을 먼저 듣고 따라하면 실패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매진 말행복의 단위를 바꿔보면 은행 지점장을 하며 모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객 응대 스킬, 조직 관리 경험, 사람 보는 눈이 모든 게 시골에서도 통합니다. 결국 월 18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하루를 디자인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러니 숫자에 주눅 들기보다 먼저 생활비를 낮추는 구조와 작게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줄을 마련해 보세요. 그러면 지점장 명함 없이도 시골 작은 집에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이렇게나 행복할 줄이야.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신 통장에 찍힌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그리고 싶은 내일을 기준으로 은퇴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월 180만 원짜리 천국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문가 시각으로 본월 180만 원 시골 은퇴 모델 핵심 정보와 전략. 1. 서론 정년 이후 생활비 재설계의 필요성. 2024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48만 원이다. 그러나 연금 수령의 국민퇴직 개인연금 합산 중앙값은 월 150만 원대에 그친다. 지출과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노후 빈곤으로 직결된다. 본 글은 월 180만 원 생활비라는 구체적 목표를 사례와 데이터로 검증하고 실행 가능한 절감 보완 전략을 제시한다. 2. 비용 구조 분석 180만 원이 성립하려면 항목권장 상한액 절감 핵심. 주거 40만 원 이하 소형 자가장기 전세 기촌 주택. 식비 35만 원자 가조 리터 박 공동 구매. 공공요금 통신 20만 원 태양광 알뜰폰. 교통 15만 원 경유차 경차 대중교통. 의료보험 25만 원 건강관리고액 치료 대비보험. 여가 교양 20만 원 지역 문화센터 자원봉사. 예비비 25만 원 비상지출 가전 교체. 지출 상위 두 항목 주거식비를 통제하면 전체 예산의 40%를 확보할 수 있다. 3. 사례 연구 데이터로 본 성공 요인 3가지. 구분 박지연 59전, 은행 원채 강호육 12전, IT 부장 김영미 55전 교사. 거주 형태 18평, 자가 충남 12평, 월세 부산, 어촌 부모 토지 경북. 고정 지출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주요 소득원 공무원 연금 120만원 국민연금 90만원 온라인 농산물 판매 100만원. 보조소득서에 강의 40만원 낚싯배 가이드 60만원 유튜브 직거래 영악장 중. 핵심 전략 취미강의 전환 전문성 지역 자원 결합 디지털 플랫폼 활용. 공통 성공 요인. 저주거비 자가저가 월세 상속 토지 등으로 주거비 비중 25% 미만 유지.
소액 다중 현금흐름 연금부업 총 23개의 수입원 확보. 지역 자원 활용 농지어 문화센터 등 로컬 인프라로 비용 절감 및 수익 창출. 4. 핵심 전략 제한. 고정 지출 100만원 이하 달성. 귀촌 전세 보증금 전환, 주택연금상 가주택 임대 등 주거비 최소화. 퇴직 전 현금화 가능한 역량 확보. 국가지자체 강사 등록, 1인 미디어, 공예 가공식품 HACCP 인증 등. 건강 리스크 성관리. 주 150분 유산소 근력운동, 만성질환 관리, 실손간병보험 최적화. 비상자금 612개월분 확보. MMF 정기예금으로 유동성 유지, 예상치 못한 의료가전 지출 대비.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귀촌 선배 로컬 비즈니스 모임 참여, 정보 공동 구매 일거리 공유. 5. 정책제도 활용 가이드. 제도 내용 활용 팁. 농지연금 농지 담보연금화만 65세 이상 천이 이상 농지 보유자. 도시재생 희망하우스 공공임 대형 귀촌 주택시군별 공모 임대료 2,04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5,070세 전문 인력 파견월 6,080만원. 연 10개월 근무. 평생교육 강사은행 강사 정보 DB와 은퇴 전 강의 이력 등록 필수. 6. 결론소득 극대화보다 지출 구조화. 전통적 은퇴 설계는 자산을 늘려 소비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저성장 고령화 환경에서는 소비 구조를 생활비 수준에 맞추고 소액 다중소득으로 결손을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월 180만원 모델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지출소득 건강지역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설계했을 때 실현 가능한 목표치다. 따라서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은 주거 의료 식비 중심의 지출 다이어트, 현금화 가능한 역량 개발, 지역 자원과 정책 제도 활용이라는 세 축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점장 명함 없이도 시골 작은 집에서 재정적, 안정사회적 역할 개인적 만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결국 노후 행복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생활비 대비 현금 흐름과 삶의 질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퇴직 3년 전 이것만 안 하면 당신의 노후는 끝장납니다.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필수 점검. 퇴직을 3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퇴직 후의 삶이 기대만큼 평온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준비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퇴직 3년 전은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리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7가지 필수 점검 사항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재정상태 점검 목표는 있지만 현실이 없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어느 순간 끊기게 되면 이제는 다른 수입원을 찾거나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3년 전이라면 아직 여유가 남아있다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이 바로 현실적인 준비를 끝마쳐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퇴직 1년 전에야 재정 점검을 하며 자산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연금을 제외한 저축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늦기 전에 재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만 앞으로의 삶을 위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건강상태 점검 노후를 망치는 병, 지금부터 준비해야. 퇴직을 앞두고 건강 점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퇴직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직장 생활에서 느꼈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몸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한 예로 55세의 김 씨는 퇴직 직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이를 방치하다 보니 퇴직 후 1년 만에 합병증까지 발생했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정 자산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고 필요시 체질 개선을 통해 노후 건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금 및 보험 점검. 연금만 믿고 퇴직? 그건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 충분할 것이라고 믿고 퇴직을 맞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이 기대 이하로 적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공무원 출신의 이 씨는 퇴직 전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퇴직 후 실제 생활비를 맞춰보니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직 3년 전에는 연금과 각종 보험 상품들을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4. 경력 및 스킬 점검 일을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퇴직 후에 완전한 은퇴를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스킬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7세의 박 씨는 직장에서의 오랜 경력을 기반으로 컨설팅 업무를 준비했지만 시장 수요가 줄어들면서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에 반해 미리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워놓았던 다른 동료는 퇴직 후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스킬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관계 점검. 퇴직 후에 누가 당신과 함께 할까요?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퇴직 후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만을 해오던 한 남성은 퇴직 후 갑자기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져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퇴직 후에도 외롭지 않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주거 환경 점검. 이제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곳에 살아야 할 때. 퇴직 이후 주거 환경 역시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 남은 넓은 집이 정말 필요한지, 혹은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심의 집보다는 전원 생활을 꿈꾸는 게 더 나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퇴직 후 도심의 고가 아파트를 유지하려 했지만 높은 관리비와 생활비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미리부터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생활비 부담이 줄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7. 마음가짐 점검. 퇴직 후의 삶, 지금의 마음가짐이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을 3년 남기고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를 마치 휴식 기간으로만 여기지만 퇴직 후에는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퇴직 후 아무런 목표 없이 지내던 어 씨는 우울감에 빠져들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취미와 봉사활동에 몰두하면서 인생의 제2막을 열 수 있었습니다. 퇴직 3년 전 이 7가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은퇴 후 큰 난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점검하고 실천해 보세요. 퇴직 3년 전 점검해야 할 7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칼럼 형태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왜 이런 점검이 필요한지, 각 요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3년 전,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노후는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3년 전쯤 되면 이제 좀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평생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제는 누려도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야말로 마지막 점검을 통해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때입니다.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퇴직 후 생각지도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3년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30년 또는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오늘은 퇴직을 앞둔 당신이 점검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재정 상태 점검. 현실을 정확히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재정 상태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예상하는 수익과 실제 필요한 생활비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정확한 재정 점검 없이 퇴직을 맞이한 경우입니다. 제 가까운 친구인 김 씨는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연금 수령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퇴직 후 생활비를 맞춰보니 예상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숫자와 데이터를 토대로 충분한 저축과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건강 상태 점검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퇴직 후의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통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퇴직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장 생활 동안 축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기업 임원이었던 박 씨는 퇴직 후 이제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다 라며 방심했지만 이내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게 됐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퇴직 전 미리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고 체질 개선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노년을 위한 건강 설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3. 연금 및 보험 점검. 연금이 전부는 아니다. 연금은 은퇴 이후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은퇴 후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죠. 많은 이들이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적은 연금 수령액에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을 기대했던 한 퇴직자는 연금 수령 이후 생활비를 맞춰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족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연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보험 상품이나 투자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4. 경력 및 스킬 점검. 일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퇴직 후 완전한 은퇴를 목표로 하더라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경력과 스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에 놓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회나 자기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죠. 예를 들어 제 아는 선배 중 한 명은 3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을 믿고 퇴직 후 컨설팅 업무를 준비했지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동료는 미리 새로운 기술과 자격증을 준비해 두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퇴직 전 자신의 경력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필요한 교육과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관계 점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 퇴직 이후 인간관계의 변화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집중해온 사람들이 퇴직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고립감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가족이나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진다면 고독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온 사람일수록 퇴직 후 고립감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전부터 가족이나 친구,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퇴직 후에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주거, 환경 점검. 퇴직 후에도 나에게 맞는 집을 선택해야 한다. 퇴직 후 주거 환경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큰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부부만 남게 되었다면 주거 환경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넓은 집이 정말 필요한지 혹은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심의 집에서 전원생활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퇴직 후 도심 아파트에서 살던 한 남성은 높은 관리비와 생활비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반면 미리부터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또 다른 가족은 생활비가 줄고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퇴직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7. 마음가짐 점검. 퇴직 후의 삶,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을 앞두고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를 단순한 휴식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함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퇴직 후 아무런 목표 없이 지내던 어씨는 우울증을 겪었지만 이후 새로운 취미와 봉사활동에 몰두하면서 인생의 제2막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퇴직 이후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3년 전은 노후를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언급한 7가지 필수 점검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준비로 성공적인 퇴직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